포스코 DX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포스코 DX가 종가가 나왔는데 8%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어저께 그 부분이 있었죠. 그 MSCI 리밸런싱이 있으면서 지금 이 포스코 DX 쪽으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런 부분에 매도 물량이 쏟아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린 내용 중에서 하락할 수 있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다. 그쵸? 어저께 제가 이야기를 드린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급에 의해서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잘 활용했을 때 내가 가격대를 적절한 구간에 조율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고가 구간에서 횡보하는 상황이 좀 나왔잖아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생각을 하셔야 될 건 한 가지 내용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장성에 대한 훼손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스코 DX가 하락하면서 주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최근에 들어서 대장주로 올라선, 근데 기본적으로 이 스마트 팩토리를 포함해서 이 로봇 관련된 종목의 대장주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스코 DX입니다. 그리고 시총 자체가 제일 높아요. 물론 시총이 높다 그래서 대장주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세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보더라도요, 포스코 DX만큼 이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그리고 로봇 관련된 이런 내용을 시장에서 잘 반영한 종목은 아직까지 없다. 자,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고 나서 제가 어저께 이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예요. JYP 엔터 같은 경우에도 보면 15만 원 정도에서부터 대략 한 30% 정도 하락 구간이 있었죠. 이제는 다 빠졌고 이제 슬슬 저가를 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내려왔는데 포스코 DX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 빠지기 위해서는요, 여기 장기 이평선까지 빠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려야 되는 게 포스코 퓨처엠, 그쵸?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내리려면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이 함께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 있죠. 포스코 DX는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에코프로와 같이, 그쵸? 7월 달에 고가가 형성돼 있었던 종목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쵸? 여기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는 이제 바닥을 잡고, 그쵸? 서서히 횡보 구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사실상 어렵다. 물론 저는 포스코 퓨처엠이 7월 달에 형성됐었던, 그리고 에코프로가 7월 달에 형성됐었던 요 가격대가 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한 가지 내용이라는 거예요. 주가는 선반영을 하고 선반영을 시작하는 그 단계가 신고가 구간이고,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가격대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선반영 받는 과정에서 실적을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 필요하다. 그런데 포스코 DX는 아직까지 실적을 확인하는 그 구간까지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양극재 공장만 필요한가요? 전구체 공장만 필요한가요? 그렇죠. 자동차 공장도 필요하죠. 자, 이런 부분을 두산 로보틱스는 이미 계약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포스코 DX는 LG 쪽하고의 협업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요번에 신규 계약을 만들어냈죠. 자, 그래서 지금은 그쵸, 하락하고 있는 부분은 어저께 조금 우려를 했었던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지만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이런 구간에 내가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격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여기 고가 구간에서 횡보를 하는 과정에서는요, 그쵸,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을 만들면서 한 100% 이상의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차익에 대한 이 매물을 쏟아내야 될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는 굳이 매도하거나 나가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게, 이미 보세요.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에코프로 저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다 빠졌고 저가를 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도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물을 희석시키는 과정을 거치자.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훼손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단독으로 움직이는, 사실 그렇잖아요. JYP 엔터 빼고는 엔터주 중에서 강한 종목이 뭐가 있었나요? SM 같은 경우에 이 강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SM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분 싸움이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했고, 실적 성장 폭으로 보면 이 JYP 엔터가 제일 강했었는데 아무리 실적이 좋더라도, 그쵸, 수급을, 그쵸,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요건 그냥 단독으로 움직여서 그렇게 여기까지 하락이 나온 거고, 포스코 DX는 단독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포스코 DX가 하락 구간에서 내가 얼마의 가격을 잡을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요. 무엇보다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주 이런 부분에 대한 하락세는 오늘 하락하기는 했지만 이제 저가를 다지는 과정에서 공매도와의 정말 강한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무엇보다 2주 안에 내가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게 첫 번째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가장 강한 건 그렇죠. 2월과 3월 달에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 중에 가장 강한 종목은요. 포스코 DX가 분명하고요. 그리고 성장성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변화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요.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 잊지 마시고 지금 중요한 건 철저하게 가격을 잘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다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할 텐데 첫 번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그쵸?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와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지만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스코 DX는 성장 섹터에 있고요. 최근에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그 두산 로보틱스의 움직임을 보셨잖아요. 그 내용은요. 앞으로 성장성을 반영하면서 나오는 시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장 시점에 두산 로보틱스는 고가 대비해서 50% 하락한 이후가 됐고요. 그리고 50% 하락한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상장 때 흥행에 성공을 했고요. 그러면서 차익 매물이 발생을 했었던 거고 차익 매물을 소화한 이후에는 그리고 나서 100%의 시세를 더 냈다. 그렇죠. 주식은 저가에 잡는 게 아니고요. 저가를 확인하고 내가 매수하는 가격대를 잡았을 때 장기적인 수익 모델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여기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에 상세하게 담아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여기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이 내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추적하는 과정에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신고가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텐데 간단합니다. 일단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은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무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 있죠. 신고가 매매만 해야 된다. 그리고 신고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검색기나 이런 부분은 내가 제공을 해주겠다. 하지만 이 신고가를 이해하는 데까지는 그리고 실전에 적용시키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통방에 들어와서 배워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근데 그 배우는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종목을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렇죠. 오늘 12월 1일 S&T 다이나믹스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트리 딱 보시면 자 보세요. 8시 54분, 8시 55분 장 시작 전에 매매가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확인해 보면요. 자, 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12월 2일 그쵸 S&T 다이나믹스 보면 장중 고가 13%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종가 7%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마감이 됐는데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건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 시작 전에 종목이 나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루에 10% 가까운 수익 달성에 성공을 했다. 그리고 여기 갤럭시아 머니트리 자, 이 부분도 보시면요. 오늘 장중 고가가 23%까지 폭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종가 기준에서 보면 17% 가까운 상승폭을 만들면서 끝냈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10% 가까운 수익 구간에 들어갔고 역시 신고가 종목이죠. 자, 그래서 이런 종목을 계속 추적 관찰을 하려면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검색기를 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데 여기 소통방에 들어오는 분들한테는 제가 무료로 다 공개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소통방의 입장을 제가 1000명으로 제한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490분 정도가 참여를 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무엇보다 무료로 공개를 하니까 내가 진짜 힘들다. 그쵸? 종목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하시면 됩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겠고 입장 방법은 일단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이게 이 무료로 드리는 거고 채널을 키우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그쵸?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그 포스코 DX 8% 하락하면서 어저께 조금 우려했던 부분이 나왔는데 제가 어저께 우려했었던 만큼 그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상단의 번호 확인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 주가 끝났는데요. 무조건 가격이 중요하다는 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그리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